예, 두 번째 시간은 종목, 업종,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일단 뭐 연기금 쪽이죠. 연기금 쪽은 시황 쪽에 갖다 붙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뭐 환율 얘기 나오면서 조금 바꿨습니다. 어쨌든 연기금 쪽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배당 이러한 부분들 또 액면 분할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뭐 좀 때이른 그 시점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좀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업종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연기금 쪽 부분 오늘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연기금 많이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국어 사전 혹은 경제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역시 다운받으셔갖고 차분하게 보시고 혹은 포털에서 이 부분 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엔 기금, 이 기준에서 4대 연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뭐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냐 혹은 3위냐 그 정도 위치에 놓여질 만큼 자금이 굉장히 커요.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끌어당기겠다라는 부분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것은 뭐 역대 정부에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불거졌던 부분은 사실상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폭을 나타냈죠. 그러한 흐름 계속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1차 회의 내용,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1차 회의 내용인데 이거 다운받으셔야 되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배당 관련된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정부 정책 부분은 순환성의 흐름, 부의 재분배,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소득의 재분배 부분. 그래서 그 배당 부분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좀 증가시키자라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비껴갔다는 겁니다. 좀 제가 웃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치가 들어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배당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직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증가했고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나 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다만 보여주기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재간접 헤지 펀드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연기금, 공적 자금들이 주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채권은 안전 자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헤지 펀드까지 운영을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반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중은 조금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정부는 어떻게든 좀 활성화시키겠다. 연기금의 운영자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그 부분의 혜택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또 편입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계속해서 뭐 연기금 부분 오늘 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계속 배당 관련 추진 방안은 뭐 지난주 해드렸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2013년 말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올 때부터고요. 그리고 경제 2기, 경제 2팀 들어왔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배당만, 연기금 관련해서 배당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배당은 지난주 거 참조하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잘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매입가 기준 써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든 기사를 보시든 또 국민연금 운영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든 이 매입가 기준이냐 시가 지금 평가 기준이냐를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 금액이 대략 410조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액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466조, 뭐 470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매입가 기준이냐 혹은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 시가 기준이냐. 그래서 매입가나 시가나 대충 뭐 비슷합니다만 자, 주식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 부분 2005년 그 12월 말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얼마 들어옵니까? 20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1월 말 기준이고요. 5월 달에 이제 2차 회의 때 확정이 됩니다. 그 기준 놓고 볼 때 145조 들어왔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해외 주식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해외 주식. 언제부터 우리가 해외 주식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고 연기금도 해외 주식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면이 있을까요? 이것은 환율 방어죠. 뭐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환율, 해외 주식의 펀드, 해외 펀드에 들어가면서 해외 자금에 주식 자금을 넣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사게 되니까 아무래도 환율 방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맥락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러한 부분이 또 빨리 넘어가려면 또 안 되네. 31% 비중. 주식, 해외 펀드와 우리나라 주식 비중 합쳐서 31%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17.9%, 83조, 약 84조가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다. 지분율 따지면은 뭐 7% 소폭 못 미치는 6%대의 지분율이죠. 이러한 부분이 뭐 이러한 수익 또 이러한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작년도에 5월 달에 2차 회의 때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금 확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2019년까지 향후 5년 동안에 주식 비중을 35%로 늘리겠대요. 이게 지금만 얘기는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전부터 사실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35% 비중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좀 나눠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 기준에서는 18% 수준이다 한다면 2015년도는 20%를 채우겠다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표들이 그러한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19년까지 또 2015년까지의 비중. 그리고 2015년 말 예상기금 포트폴리오 보시면 얼마? 국내 주식은 106조.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84조라고 그랬나요? 그 금액 대비해서 106조이기 때문에 22조 정도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표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2013년도에 투자 허용 범위 이쪽 부분이 2014년도에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요거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연기금 들어온다, 막 비중 확대한다, 많이 들어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뭐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부분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연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맨 밑에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변화입니다. 2014년 대비해서 총 운영 기금이 얼마 증가해요? 62조. 그러니까 2014년도에 대략 470조 정도 했는데 2015년도에는 가만히 있어도 걷어들이는 국민연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532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62조 증가하는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비중은 2% 늘리지만은 금액이 늘어나 있잖아요. 이 금액의 20%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106조. 이렇게 되면 대략 22조. 외국인 안 무섭죠. 22조면 한 달에 얼마에 대략 2조씩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2조씩 팍팍팍.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20거래를 따지면 하루에 1,000억씩 막 들어오는데 안 무섭죠? 근데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 2015년도 목표 비율이 20%고 최대 허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25에서 15. 왜 이러한 기준을 드느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미쳐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화랑을 타서 외국인이 오히려 저평가됐다 해서 막 들어와요. 그럼 시장이 막 올라가면 평가 금액 자체가 높아지죠. 높아지면 연기금이 거기다 막 차익 실현해버리면은 시장은 또 수급 악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서 증가되는 폭, 예입니다. 한 가지의 예.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폭에서는 25%까지 유지를 해서 관망하고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폭을 내드리는 거예요. 또 조정받을 때 시장이 막 리먼 브러스 사태처럼 폭락이 나와요. 떨어지는 칼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연기금을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까지 비중, 편입 비중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이 밀려 내려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는 운용의 묘미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최대 폭이 50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어찌됐건 저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연기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뉴스 보고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거 오늘 다운받으시면 앞으로 주식하는 동안 누가 까불면 이거 말씀하세요. 야, 너 이거 알아? 하면서 정확히 모르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윤정도의 Y시간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분 좋은 흥분감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이죠? 2020년도 또 2030년도 뭐 쭉 있습니다만 2020년도까지 뭐 847조 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기금 자체, 기금 자체가 많이 올라선다는 거예요. 자금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 정도 비중 가져가기만 해도 169조, 5년 동안에 169조. 그럼 80조가 5년 동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에 얼마? 한 20조씩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
무조건 시장 빠진다고 조정 나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해석도 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연기금과의 비교입니다. 이 부분 예전에 5년 전에 제가 활동할 때에도 막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면. 왜? 자, 항상 우리나라 연기금 부분의 주식 투자 비중, 채권이 아닌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타당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이 말이야 많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4위, 3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국민연금 하나의 규모만도. 근데 이 부분의 주식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줍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그 한 개 주인데 54% 편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편입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인데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33%대 뭐 이런 비중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쪽하고 꼭 우리나라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꼭 비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놓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6.4%의 비중인데 해외에서는 일본 뭐 4.6%고요. 미국 아까 50%대인가요? 60% 수준? 그 수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운영자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체 시장의 비중은 0.4.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흐름을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은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나라 증시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제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사상 최대 고점 행진을 하고 있고 일본이 15년 만에 고점을 가고 있고 영국이 지금 고점을 뚫고 있고 독일이 사상 최대 고점을 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것을 수급 부분에서 연기금 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지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거 화면 작죠? 그러니까 다운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다운받으셔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느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연기금 쪽에서 비중을 급속도로 줄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화내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네 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6월 달에 뭘 한다고요?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든다. 이것도 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녹화 방송 보십시오. 다만 이러한 지수 부분을 만들어서 또 정부에서 또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30개 종목 편입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다시 기관들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수급 부분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장이 바닥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을 주고 있잖아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계속 캔들로 언급을 드렸는데 바닥 수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편입 작업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같이 놓고 보세요.